완치자 가운데 316명이 관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완치 판정을 받은 5,001명 가운데 전화조사에 응답한 4,700여 명을 확인한 결과 6.6% 316명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오늘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출발하려던 오로라 항공 여객기가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이 여객기를 타고 고국을 찾으려던 우리 국민은 러시아인은 인천공항에서 한없이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바롭스크 출발 인천행 오로라 항공 특별기가 러시아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열흘째 비행기가 출발할 거라는 공지와 느닷없는 취소가 반복되길 6차례. 러시아 각지에서 모였던 국민들은 귀국을 포기하고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 19명은 공항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비행기 출발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취소가 돼서 돌아오니까 뭐 그런 행색이나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당장 밥을 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버려질 이불이 없어가지고 패딩 점퍼를 입고 가야 된다거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건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라 항공 특별기가 이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8일째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자나 복도 바닥에서 대충 잠을 청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렇게 공항에 갇힌 40여 명 가운데는 아기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은 러시아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오는 14일 국적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9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란 이름으로 보고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크루즈선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이란, 미국이 제2의 진원지가 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1일 WHO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는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전 지역을 최악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남미와 러시아, 인도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개 나라에서 150만 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으며 9만 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놓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y criticized me very strongly when I said that we're going to shut down flights coming in from China. No politicizing. No need to use COVID to score political points. No need.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과 기대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일 사망자도 이틀 연속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지사는 신규 환자 증가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일 만에 40배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10만 명을 넘기면서부터는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사흘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나흘 만에 40만 명을 넘긴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3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2만 명대로 떨어져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대 확산지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도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We took dramatic actions in this state. New York Paws program to close down schools, businesses, social distancing, and it's working. It is flattening the curve, and we see that again today. 하지만 뉴욕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인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와 붙어있는 뉴저지주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입니다. 하루 새 3천여 명의 환자가 생기는 등 뉴욕주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부활절 등을 앞두고 가족 모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We have got to stay home and stay away from each other. It brings me no joy in saying that during Passover, Easter, Ramadan, or any other moment. But that is the only way out of this. We have got to stay home.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화 준비에 서서히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해외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조금 더 해부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제 감염자는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 통계를 보면 단기간에 안정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명건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시내 한 병원앞 또한구의 시신이 지게차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는 구급차가 환자를 계속 실어 나릅니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급증해 지난 주말에 3만 5천 명대에 달한 이후 하루 3만 명대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보면 최근 기울기가 완만해졌지만 조금 더 길게 7일 이동평균선으로는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아직은 방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미묘한 흐름인 셈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일일 확진자도 추세선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감소세입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영국, 터키는 오름세로 더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국의 누적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의 좌상단 방향에 나타난 국가가 치명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치명률이 12.7%, 영국 11.7%, 스페인 10%, 프랑스 9.6%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확진자는 가장 많았지만 치명률은 3.4%입니다. 치명률이 다양한 이유는 각국의 의료 체계와 고령자 비율, 진단검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상황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의외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건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을 주별로 살펴보니 뉴저지주와 뉴욕주의 경우 각각 47.2%와 40.9%로 나타났습니다. 100건 중 40여 건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인데 한국의 확진율이 100건 중 2건 정도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 동부의 경우 증상이 뚜렷한 사람 위주로 진단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율 자체가 4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진율이고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진단을 받고 있고 또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대부분 진단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은 확진자 수는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은 그만큼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확진 판정 이후 감당해야 하는 비싼 의료 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미국 사회에 더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39명. 지난 2월 20일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이 23명, 국내 발생이 16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높고 유흥업소 등에서의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복 기자.
이제 39명이 됐어요. 네. 지난주 다 100명대였고 이번 주는 이제 계속해서 40명대, 50명 잠깐 올라가다 다시 39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네. 유동성,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전체 발생 환자의 거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경우고 예. 절반 정도는 이제 국내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자가격리가 잘 되면 금방 찾아내서 이제 방역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순수 국내 발생만 보면 1-20명 단위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있죠. 예. 그리고 더구나 오늘 이제 주목할 것은 경상북도에서는 발생이 없었고 예. 대구에서도 이제 적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한 산발적 그 발병만 제대로 관리가 되면 네. 안정적인 그 발생 숫자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확진자가 39명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47명, 수요일 53명에 이어 오늘은 39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2월 20일에 신규 확진 환자가 53명으로 증가한 이후 약 50일 만에 확진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3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50일 만에 3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 그 확진자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반 이상은 또 해외 유입 사례, 예. 검역 단계라든지 그런 데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10건에서 20건 이하인데 이것은 이제 그 2주 전에 전파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러니까 오늘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전파는 내일 통계에 나오지 않고 한 2, 3주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숫자 자체도 이제 한 명이더라도 그 이제 새로운 집단에서 발견이 되면 그 집단에서 추가로 더 많은 인구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줄었을 때 대규모 전파가 있었던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확진자가 0명이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예. 대구 영도시 신천지 교회 사건을 통해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 신체적 거리 두기를 조금 소홀히 하면 그 제2의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전파 사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가 되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어떤 확진자 통계를 하나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느냐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례들,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를 얼마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그 유흥업소 중심의 어떤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좀 빠뜨린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에서는 4명에서 10명 정도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해서 음성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표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제 감시망을 좀 확대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대규모 이런 감염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봐서 대비를 하면서 좀 수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방역당국에서 지금 확진자는 줄었지만 조용한 전파의 시가 아닌가 그런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다, 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전파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통계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아닌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고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으면 뭐 의원이든지 병원이든지 병원을 찾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파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있는데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서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이제 많은 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풀링해서 검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음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그 검체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루 검사 건수가 뭐 최대한 2만 건까지 가능했는데요. 이제 한 사람 검체를 한 번에 검사를 하는데 그걸 10명 거를 모아서 하나의 검체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최대 하루에 뭐 10만 명, 20만 명까지 할 수 있다는 통계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1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양성이 많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음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모아서 검사를 해서 이게 음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것을 고위험 집단부터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배재호 기자, 이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 걱정을 지금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네. 계속 이게 확진자가 나오셔서 걱정입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약 110여 명. 네. 일단 75명은 음성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일단 그 건물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유흥주점인데요. 그 건물이 18층짜리고요. 예. 지하 1, 2층이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방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아주 밀폐식으로 된 방입니다. 한 방에는 한 6명쯤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노래방 같은 규모의 방들이 이제 쭉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8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이 숙박업소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이동을 합니다. 예.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입니다. 예.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일단 그 유흥업소의 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도 좁은 공간에서 뭐 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면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감염도 가능할 정도의 환경입니다. 보면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그리고 이제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하루에 뭐 수백 명이 찾아왔다고 예. 하는데 왜 명단이 117명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 그 유흥주점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껐다고 합니다. 그 손님들의 항의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그 CCTV에 다른 손님까지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항의가 있어서 예. 그 CCTV를 꺼버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객 장부를 넘겨받아서 이제 거기서 1차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확진자가 현재는 그 안에서 일한 확진자는 현재 36살 여성 한 명만 좀 확인이 돼 있고요. 그 32살 여성은 동선이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프리랜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제 혼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17명 정도만 명단이 확보돼서 지금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검사를 대기하는 사람도 수십 명 있습니다. 아마 그 고객 장부를 이제 쉽게 있게 검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주변의 기지국 같은 데에서 그 전파를 추적하다 보면 이동하는 그런 동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온 손님들이나 접촉자를 찾아내겠다. 이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다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예. 유흥업소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좀 드러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네. 서울시가 모든 총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면서 GPS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네. 카드 사용 내역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일단 고객 장부에 이제 이 유흥업소가 술집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명부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명부를 받은 것이죠. 고객 명부를. 그런데 사실 이제 외부로 자신이 드러나는 게 조금 곤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걸 꺼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집에서 제출한 고객의 명단만 가지고 100%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그 누락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감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겠다 이런 방식인 것이죠. 예. 자, 교수님, 이 유흥업소 가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앞서 유재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 역학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가 다 꺼져 있었고요. 하루에 500명 정도가 직원 손님까지 합치면 가능한 곳인데 지금 117명만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역해야 됩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떻게 찾아내 역학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예 조금 이런 데서 좀 영업을 자제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금방 끝날 건 아니고 백신이 나오고 또 백신을 다량 생산해서 접종하기까지는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좀 다른 데로 뭐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조금 뭔가 좀 구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접촉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네네.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뭐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찾아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발적인 어떠한 검사라든지 신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뭐 술집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좀 더 독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흥업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방법, 아까 GPS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그 업소 내 CCTV는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누가 방문했느냐 자체보다는 그래서 누가 방문했느냐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뭐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이용할 때 어떤 자기 명단 이름을 쓰고 핸드폰 연락처도 적고 열도 재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집단 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이런 데도 좀 적용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감염 사건이 생겼을 때 거꾸로 그 기록했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조금 뭐 좀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한 언제 어디를 이용했는지 등록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한 장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봐서 어떤 개인의 아이디를 좀 암호화해서 노출되지 않게 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남 유흥주점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집단 발병이 일어난 그 사례들을 보면 신천지 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병원 이렇게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브리핑을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의 주점지 리퀴드 소울과 관련하여 4월 6일 이후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평택시의 와인바와 관련하여 4월 4일 이후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재복 기자, 이 설해마을 술집에서 확진자가 지금 4명에 또 5명까지 늘었나 봐요. 네네. 예. 그 리퀴드 소울이라고 하는 그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술집이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업주가 40살 남성인데 예. 이 업주의 부인이 네. 그 항공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까지 감염이 시켰고 예. 그 술집의 종업원, 20대 종업원, 종업원. 예, 20대 종업원이 감염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대 종업원의 친구인 방문객, 손님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 손님은 그 노량진 그 공무원 학원, 그 학원의 수강생입니다. 그 수강생이 5일 수강을 하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방문객의 친구인 접촉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5명이 확진이 됐고요. 현재 접촉자는 2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 검사를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술집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을 보면 상당히 밀접한 접촉자들입니다. 부부, 종업원, 친구 이런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집을 가서 그냥 뭐 같이 그 술집 안에서 술만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 시기에 이런 그 술집을 방문했다면 스스로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량진 그 수강생의 경우에는 이 설해마을 술집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저희가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공교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생이 용이한 그 곳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또는 뭐 이런 술집, 그다음에 무슨 뭐 병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촘촘하게 같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퍼지기가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한두 개가 서로 엮여지게 되면 전파가 상당히 다른 곳보다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학원 수강생이 술집에서 감염됐다 하면 또 학원에 가서 그때 같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한 50여 명 되고요. 직원까지 하면 숫자가 꽤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노량진 공무원학원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갈 때 7대 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열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 수강생들이 강의를 들어갈 때 항상 건물 들어가기 직전에 발열 검사를 받고 열이 없을 경우에만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진 그 학원도 상당히 감염 위험이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3차, 4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네, 교수님, 이 학원 수강생, 노량진 학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5일날 수업을 듣고 그리고 6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조사를 역학조사 이틀 전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틀 전까지도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상이라는 건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증상을 느꼈다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좀 모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고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처음에 이제 하루 전으로 했다가 이제 이틀 전으로 더 확대를 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학원과 계속 이제 어떤 요구는 있고 그래서 좀 이 밀접한 환경을 조금 피할 수 있게 조금 공간을 좀 넓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넓은 공간이 어렵다든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좀 다른 공공시설에 좀 넓은 공간을 같이 좀 합의해서 학원이 그쪽을 뭐 거리두기를 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좀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당국이 사실 뭐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든가 뭐 그다음 장부를 적어야 그러니까 고객 장부를 적어야 한다든가 이런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흥주점들은 이제 19일까지는 문을 닫아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흥주점에서 마스크를 쓰고 서로 뭐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꺼릴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기 이름을 명부에 기록한다든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구나